도쿄올림픽이 폐막한 가운데 크리스천 선수들의 간증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학교 사역이 위축됐지만 백석총회가 개최한 온라인 캠프는 청소년 수백 명이 동시 참석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효과적인 온라인 사역을 위한 기독교 영상 콘텐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속에 치러진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는데요. 특히 체조 신재환 선수와 유도 안바울 선수 등 크리스천 선수들의 간증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밝혔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체조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도마 세계 랭킹 1위 신재환 선수입니다. 런던 올림픽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올림픽 체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재환 선수의 금메달 뒤에는 신 선수와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재환 선수는 지난 9일 KBS 1TV 라디오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애초 동메달을 목표했고 감이 좋지 않았는데 경기가 잘 풀렸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손을 짚었을 때 됐다 안 됐다가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 그 손을 딱 짚자마자 이건 안 됐다라는 걸 느꼈는데 금메달을 획득했네요. 청주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며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해온 신재환 선수의 어머니 전용숙 집사는 그 순간 초자연적인 힘으로 몸을 틀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짧은 순간에 내가 이거를 최대한 인내 있고 끌어서 삭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은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런 힘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기적이고 이어 전 집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거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전부 다 이루게 해주셨거든요. 뼈 하늘에 태극기가 울리게 해달라고. 코로나 시대에 아들이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의 기쁨은 어떠한 단어, 어떠한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네요. 눈에 띄는 크리스천 선수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동메달 확정 직후 엎드려 기도한 유도 안바울 선수입니다. 안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말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격 김민정 선수와 다이빙 권아림 선수, 육상 우상혁 선수 등 30여 명의 크리스천 선수들은 모든 순간이 기도의 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림픽 폐막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천 선수들의 모습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의 여름 캠프가 진행되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석총회는 산하 교회들을 위한 온라인 비전 캠프를 열었는데요. 청소년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자, 비전을 향해 가는 전성민이에요. 와, 전성민이에요. 예.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청소년위원회가 교단 산하 지교회 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학 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비전 온, 비전 업이란 주제로 9일부터 이틀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접속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교회 학교의 관심 속에 캠프 등록 인원은 당초 300명 참여 목표를 넘긴 63교회 4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석총회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돌파구를 찾고자 1년간의 준비 끝에 이번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당사님들 모시고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백석총회라는 그 이름으로 저희는 좋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주고 이제 참여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에선 평소 만나보기 힘든 스타 강사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교육 전문 그룹 디쉐어의 의장인 현승원 집사는 어린 시절 선교사가 꿈이었다고 전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현 집사는 대한민국 최고 영어 강사를 목표로 한 동네 과외부터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100억을 기부하는 스타 강사가 되기까지의 삶을 고백하며 신앙인의 성실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과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는 그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걸 지켜 살면서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를 보고 느낀 점과 실시간 댓글을 작성하며 소통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캠프가 진로나 신앙적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련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집중도 잘 됐어요. 고민하는 걸 좀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듯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이 밖에 SNS, 연애, 대중음악 등을 주제로 한 9개 선택 특강, 목회자 사모인 가수 자두의 간증,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저녁 집회가 열려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백석총회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비전 캠프와 같이 온라인을 도구로 내년에도 청소년의 신앙을 위한 교육의 장을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MZ세대가 온 오프라인이 섞인 사역을 선호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목회 현장에서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독교 영상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효과적인 온라인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선교 사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앞장서는 한국 얌스 펠로우십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비욘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목회 사역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힌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4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크리에이터 김강희 목사는 온라인이 익숙한 다음 세대의 특징을 인정하고 세대적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영상 사역 현장의 사례를 분석하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김 목사는 온라인 사역이 당면한 과제와 함께 새로운 영상 사역의 내용과 방법,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전달이죠. 다음 세대는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화자의 부족한 모습,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이야기는 몰입과 공감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 가르침을 따르는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각종 예술 분야 영상을 400여 편 이상 제작한 미디어 아티스트 임헌진 감독도 미디어가 가진 힘은 소통이라며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영상 안에 담아내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발견해내는 얌스 펠로십 박보경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성도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산 앞에 직면해 있는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주제가 있는 세상과 소통하는 영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한국 얌스 펠로십은 앞으로도 영상 사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멘토가 돼 목회자들의 온라인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미래발전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실무 협상을 책임질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래발전위원장에는 소강석 대표회장, 기관통합준비위원장에는 직전 대표회장이자 예장통합증경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한교총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상임회장단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연합기관 통합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6회 부총회장 소견 발표회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취소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도권 지역 소견 발표회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참석 인원을 100인 이내로 제한해 진행합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23일까지 제12기 영성학 수사과정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영성 수련은 격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마카리우스와 청교도, 손양원의 영성 등을 다룰 예정이며 신약 강해도 이루어집니다. 김영환 원장을 비롯해 김재성 전 국제신대 부총장,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 등이 강의자로 나섭니다.
신청은 기독교학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위기가정 아동에게 선물하는 북커버를 만들어 함께 응원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캠페인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의 참여 기금은 아동의 생계나 주거, 심리 정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됩니다. 올 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 차원에서 가석방을 결정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은 사면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 복귀를 위해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이 시작되는 10일 담화를 내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그를 발표한다고 시사한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 군사 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 들어올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때문에 8월에 계획된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2차 접종부터는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세계 4위를 차지한 일병 우상혁이 포상 휴가를 갈 전망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우상혁에 대한 휴가 등 포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휴가 일수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포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무관중 올림픽에 역대 최다 확진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작년 9월 출범 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18세 남녀 1,395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이 28%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스가 정권이 기대를 걸었던 올림픽 개최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배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플랫폼 기업들 규제에 나섰습니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양대 플랫폼에 속한 배달 노동자는 1,400만에 달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배달 노동자의 권익수호 지침을 발표하고 배달 노동자에게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과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권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대형 인터넷 기업의 규제 영역을 넓히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동성애를 다룬 아동도서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령이 발표됐습니다. 법령에는 성전환이나 동성애 등을 묘사한 아동도서는 서점의 창 진열대나 내부에 전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 같은 책이 학교와 교회 반경 200m 내에서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령은 30일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에 의해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AFP,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600여 명의 소방관과 소방항공기, 헬기 10여 대가 투입돼 화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 아테네의 경우 화재로 주택이 불타고 수천 명이 대피했고 서울 절반 면적이 타버린 아테네 북부 에비아 섬에선 산불을 피해 주민들이 배를 타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감염될 경우 입원이나 사망에 이르는 중증은 사실상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억 6,400만 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0.001% 미만, 입원율은 0.005%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낮아져 일부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인 내일은 남해안에, 이후에는 광복절 대체 휴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것처럼 도쿄올림픽을 빛낸 선수들 뒤에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 선수들을 비롯해 모든 선수들의 평안과 선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